네, 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일단 양시장 흐름은 모두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는요, 4거래일 만에 2,400선에 안착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죠. 외국인도 기관도 붙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스닥은 초반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회복해주면서 현재는 29개월 만에 890선을 돌파해내고 있는 바로 월요일 펼쳐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은 월요일과 금요일에 함께하는 이분 모셔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광무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기 전에요. 일단 오늘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네. 할까요?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분위기 연출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하고 대만 증시가 상당히 좋은데 오늘 우리 증시와 또 대만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주제가 오늘 그 주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깊게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이제 주가 차트를 좀 보면서 시장에 대한 추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난주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일정한 등락폭 안에서 박스권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한 차례 정도 크게 하락을 했었지만은 그날 오후장에서는 모두 다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밴드는 일정한 밴드를 형성해서 2,360포인트 그리고 상단에서는 2,400포인트 이 안에서 주가가 횡보를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요. 사실 지난주 주중을 생각해 보면은 지루하다. 그리고 또 재미없는 장, 좀 뭔가 좀 오히려 좀 불안한 장이었는데 네. 오늘은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예. 이 모습들이요. 추세에 대한 저항대와 지지선에 있다고 보입니다. 우선은 이 코스피의 주봉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네. 자, 지난주에 사실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다라고 느끼지만은 주봉 상태에서는 안전하게 5주 이평선을 회복을 하고 반등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그러네요. 이 모습은요. 사실 2주 전쯤에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었을 때 예. 다시 한번 5주 이평선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지난주 다시 한번 양봉으로 연출되는 그런 시장이 연속 흐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다시 한번 회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주봉을 타고 또 올라서는 날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하방에 대한 걱정보다는요 상단에 대한 돌파, 예를 들어서 2,450포인트를 언제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증시가 코스피 쪽에서 한 차례 정도 출렁이고 난 다음에 시장이 개별주 장세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죠. 예. 이럴 때 코스닥의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와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쭉 끌어올렸다가 네.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좀 내려왔지만 맞아요. 여기에 이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그밖에 이제 전반적인 순환매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지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고점 돌파를 먼저 보였던 코스닥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네. 더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만의 이야기하고 한국의 이야기를 조금 더 섞어서 한다면은 네.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큰 그림으로 잡고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주식학개론 정확한 키워드를 하나 잡고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아시겠지만 미국이 지난달에요 자국 기술이 쓰인 반도체를 이 화웨이에는 일절팔 수 없게끔 그런 규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이 쓰이지 않는 반도체 찾아보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내일부터는요 삼성전자에서도 SK 하이닉스에서도 이 화웨이 쪽의 반도체 공급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 접해보셨을 텐데 자, 오늘 이 얘기 집중해서 좀 풀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반도체가 좋으냐 네. 이제 많이 물으실 거고 맞아요. 저에게 따지실 거예요. 제가 이제 반도체 좋다는 얘기를 네. 무수히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 분께서 오늘 직접 풀어주셔야죠. 네, 일단은 걱정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분명히 걱정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다 역시 화웨이에다가 반도체를 공급해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화웨이에 대한 이 고객에 대한 관리가 사실은 놓을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국 안에서의 현지 공장에 대한 조달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걱정이 될 겁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당연히 이제 꾸준하게 고객사 연루되었던 이 고객사 회사가 납품을 하지 못한다라면 네. 어떻게 될까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죠?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적에 대한 공백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고객사 절벽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화해를 통해서 제재를 어떻게 보면은 화해라는 것은 상징적인 큰 의미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전 세계 주요 IT 통신 회사 중에서 하나 이제 IT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국을 대표하는 또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이 공급을 중단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중국 기업들과의 대립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난항을 겪을 수 있는 뉴스다. 일단 딱 듣자마자 네. 분명히 단기적으로 타격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긴 네,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꼭 우리나라 회사라고만 보이진 않는 게 글로벌 회사잖아요. 네. 그러면 이 회사들은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의 밑으로 이야기 드리면은 이번 일로해서 공심이 많았을 텐데 중국을 택할 거냐, 미국을 택할 거냐 네. 이런 이제 큰 고심 속에 있었을 거예요. 뭔가 좀 머리를 써서 이렇게 피어갔으면 좋았을 테지만 예. 그러지 못할 것이고 내일부터 이 화해 제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고민이 많을 텐데 이게 반연 실적에 영향이 분명히 나올 텐데 네. 주가에 어떤 영향이 될 것인가 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 해석을 오늘 구체적으로 해보죠. 도와주시는 거죠? 네. 우선은 지금 이미 시장에서 좀 보고 계실 텐데 예. 기업이 괜찮아요. 잘 가고 있어요. 이상 없구나.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상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가 사실 중요한 네.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삼성전자 네. 최근에 이제 한 달여 동안에 삼성전자 2배 나불 간다 네.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음. 전문가의 이 명예를 걸고. 네. 자, 이 내용들을 이제 제가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반도체 얘기할 겁니다. 다음 자료 보시게 되면은 제재를 앞둔 화이 반도체 이제 조달의 공급에 차질이 생긴 거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산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화웨이가 내일부터 이제 몇몇 이제 주요 기업들의 반도체 공급에 차단이 됩니다. 네. 그럼 화웨이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와 같은 회사들은 새로운 이제 실적에 리스크를 받을 테지만 예.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재료에 대한 리스크를 받게 될 거예요.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요. 그렇죠. 화웨이가 만드는 뭐 IT 제품들, 특히나 스마트폰 시장에서 영향이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제재를 앞두고 화웨이가 뉴스의 하나를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까지 들여서 반도체든 아니면 부품을 공급 조달에 나섰다. 중단되기 전에 빨리 다 그렇죠. 사와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끌 요즘에 이제 이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 부동산 관련해서 맞아요. 아무래도 좀 네.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영혼을 끌어모아서 반도체를 사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반도체 가격에 급등세가 나왔다. 어. 그럼 이 내용이면은 고객사는 하나는 읽겠지만은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사실 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면 마진 개선을 위해서 실적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오늘 아마 주목을 좀 받고 있고, 음. 자, 이 내용들을 좀 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죠. 다음 예. 뉴스도 보겠습니다. 음. 자, 화웨이 제재 이제 하루 전입니다. 아, 예, 여기서 근데 스마트폰 부품주 꿈틀. 맞아요. 네. 저 문구가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두 번 다시 안 올 기회? 저거 무슨 네. 얘기죠? 자, 두 번 다시 안 올 기회 스마트폰 부품주에서 느끼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다른 이야기지만 네. 두 번 다시 안 올 삼성전자 살 수 있는 기회. 그렇게 또 해석이 되는 겁니까? 이건 제가 먼저 하는 거고요. 그래요? 네. 근데 스마트폰 부품주 얘기는 두 번 다시 안 올 기회라는 거를 음. 스마트폰 부품주에 있는 거죠. 네. 네, 여기에 하나 더 얻는다면은 삼성전자 두 번 다시 안 올 기회라는 거. 네. 예, 뭐 여러분들 100% 수익 원하시는 분들 삼성전자 보십시오. 아, 자, 자신 있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벌써 지금 그 얘기만 몇 번째 강조해 주신 거 보니까 정말 확신을 갖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어떻게 또 삼성전자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네. 삼성전자를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항상 저를 따라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꽉 잡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내용 쭉 가보도록 네. 하죠. 이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네. 좀 전에 이제 스마트폰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한 얘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왔다고 했는데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주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오늘 보시게 되면은 가장 높이 올라가고 있는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음. 그리고 IT 전반적인 부품주들이 좋아요. 네.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주들도 좋습니다.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죠. 그러죠.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이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화웨이가 반도체를 공급을 중단을 한다. 그러면은 반도체 도달을 받지 못한다면은 네. IT 기기 제품에 대한 생산에 대한 차질이 생겨요. 그렇죠. 기본적인 핵심 부품이 안 오면 그렇죠. 뭐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여기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은 화웨이의 가장 주 매출인 스마트폰 사업에 차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예. 8월 17일 날 미 상무부에서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가 나오면서 이 네. 부분들이 이제 진행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꼭 이제 거의 이제 한 달 돼가는 시점에서 네. 이런 일이 나왔기 때문에 화웨이로서는 이 부품 조달에 대해서 급하게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 들었던 반도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지금 전 세계까지 뛰어서 반도체를 사온다? 네. 라도 있지만은 사실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도체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IT 부품에 대한 공급 조달에 지금 아주 급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심각한 차질이 생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한 달 기간 동안에 부랴부랴 했을 테 거예요. 처음에는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간도 가졌겠지만은 네. 그 시간이 점차 가까워지면서 부품 조달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을 거고 네. 지금 하루 남았지만은 오늘도 아마 화웨이는 가장 분주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이라는 기간을 말씀해 주셨을 때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달이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큰 기업을 움직이는 입장에서 한 달은 맞아요. 정말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7일 날 제재가 돼서 제재안이 돼서 예.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건 이제 9월 15일 바로 내일이거든요. 네. 여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 공급을 중단했다는 소식.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역시나 화웨이 쪽에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면은 항상 이렇게 잘 찾아오던 고객사의 단골 손님인데 공급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영업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떻게 될까요? 리스크가 됩니다. 맞습니다. 내일 되면은 이 뉴스가 얼마만큼 부각이 되는지를 네.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물론 이 뉴스는 먼저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악재, 단기적으로. 단기적입니다. 음.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음. 두 회사의 반사이익이 될 거예요. 아. 자, 그런데 시장에서 뉴스 이제 발표되는 뉴스에 대해서 네. 이 공급에 대한 고객사에 대한 손실 이제 이 소멸과 네.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악재로 얼마만큼 받아들일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리스크가 되느냐 이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이 뉴스로 인해서 만약에 악재된다면은 제 이야기를 좀 통해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 이 악재로 인해서 조정이 나온다. 매수의 기회다. 왜 매수의 기회인가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예. 하나씩 보게 되면은 우선은 화웨이라는 기업을 알아야 됩니다. 화웨이라는 기업은요, 2019년도 때에 이 화웨이가 전체 이 글로벌 시장에서 2억 4천 대를 스마트폰을 출시를 했습니다. 2억 4천만 출하를 했어요. 그리고 전체 시장 점유율의 17%인데 네. 이 점유율은 글로벌 3위 정도에 랭킹되는 네. 수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글로벌에서 큰 이 판매에 대한 부분들, 부품 조달에 대한 차질이 생기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공급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워낙에 시장에 파일을 많이 갖고 있었던 큰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스마트폰 전체적으로 차질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가장 크게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역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이제 IT 기업들이 신제품 출시가 지연이 되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본다라면은 부품은 올해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되지는 않겠지만은 내년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타격이 될 겁니다. 네. 아무래도 반도체 공급부터 해서 IT 부품을 조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전 세계에 출시되는 이 스마트폰 출하량에 상당히 크게 물량이 감소되지 않을까. 크게 리스크되지 않을까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벌써 이제 감이 오죠. 화웨이라는 기업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7% 3위인데 2억 4천 대나 팔았는데 여기에서 출고량이 점차 준다. 그러면은 소비에 대한 부분들 계속 이루어진다라면은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애플의 스마트폰에 대한 반사이익. 누군가 그 공백은 그렇죠. 채워야 되니까요. 소비가 만약에 특정 이유에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면은 네. 소비자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판매를 못 한다라면은 오히려 이제 다른 경쟁사가 수혜가 될 수 있겠죠.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에 대한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영향이 될 때 음. 애플이라든지 또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애플,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에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면 앞에서 뉴스가 나왔었던 스마트폰 부품사들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기회라는 슬로건이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물론 네. 데미지가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반사이익이다라는 게 그런 거점이군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연결고를 보게 되면은 반도체는 스마트폰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다. 네. 반도체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한 공급 차질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안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공급을 삼성전자, 애플이 대체한다라면은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그쪽으로 다시 또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수혜가 괜찮다. 장기적으로 살아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 이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이제 화웨이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화웨이가 글로벌의 스마트폰 출하량에 대한 비교인데요.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대한 사태에 대한 이 타격을 받았을 것이고, 네. 일단은 화웨이에 대한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그 이전까지 했을 때 점진적으로 계속 살아나는 분위기였어요. 사실 이제 화웨이라는 그룹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 자체가 글로벌 시장을 보고 있는데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스마트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2019년도 또 올라오면서 회복 기조를 크게 가졌었고요. 네. 이제 하반기 때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서 좀 어려웠다라는 뭐 불가피한 부분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점유율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적으로 한눈에 보이네요. 네, 추세적으로 회복기 그리고 성장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예.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잘 나가던, 잘 회복하고 있었고 잘 가던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못 만든다라면은 당연히 화웨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거고, 네. 이것을 이제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부품 조달에 분명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지금 9월 15일 이전까지로 봤을 때 예. 3분기에 부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구매를 했다라면은 굉장히 부품의 공급에 대한 기업들, 반도체도 사실은 3분기 때 어떻게 보면 화웨이에 대한 수요가 급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어. 네. 이 부분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방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화웨이가 지금 스마트폰 못 만드는데 화웨이가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사실 떨어졌다. 뭐 잘 됐지 뭐. 나 어차피 좀 장사 힘들었는데 네. 예, 재료 좀 덜 사고 네, 이제 판매를 한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장사 막 잘 되고 있는데 네. 조달을 원료가 없어요. 재료가 없어요.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렇죠. 그럼 화웨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음. 그러면은 장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품 조달 9월 14일까지 굉장히 많이 해와야겠죠. 네. 네, 그 부분들은 분명히 3분기 IT 기업들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수혜가 됐을 것이다. 거기에 좀 반영이 되겠군요. 그렇죠. 특히나 반도체 수요는 필요하다.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에서는 수요가 됐을 것이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웨이에 대한 역할이요. 정말 잘 나갔습니다. 잘 됐어요. 이 도표는 중국 내에서의 화웨이에 대한 위치인데요. 예. 보시게 되면은 중국 안에서도 이 화웨이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많이 살아났어요. 아, 괜찮았습니다. 혼자 정말 확실히 뚜렷합니다. 네,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도표인 것 같네요. 예, 네. 글로벌 도표 보시게 되면은 화웨이에 대한 성장세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2020년도 와서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네. 삼성전자를 이 판매량 점유율을 제치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다른 여타 기업들에 대한 신제품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화웨이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기도 했었어요. 삼성전자도 이 수요를 받았지만은 화웨이라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안에서의 점유율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중국 안에서 신제품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재고 기존 시리즈에 대한 판매에서 화웨이에 대한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네. 선호도가 가장 높거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도표를 보게 되면요. 자, 중국 안에서의 화웨이 위치예요. 보시게 되면은 중국 내수에서의 화웨이의 출하량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 코로나에 대한 사태에 대한 충격은 분명히 네. 어느 기업이든 받았고, 어떤 그래프를 봐도 사실 저 부분은 항상 그쵸. 저렇게 돼 있네요. 예, 맞아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제외한다면은 이전부터 해서 꾸준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쭉쭉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안에서의 화웨이 위치가
판매량뿐만 아니라 점유율도 높아졌어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45, 50%에 대한 점유율도 가지고 있는데 올해 2, 3분기 때에는 70%까지 가져갔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신제품이 안 나왔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신제품이 안 나온 상태에서 기존 시리즈에 대한 수요를 찾는다, 선택한다라면은 고객들이 중국인들이 화이를 선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제품이 안 나온 상태에서 경쟁력이 화이가 굉장히 높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 안에서도 화이가 이 스마트폰 공급을 중국 안에서도 당연히 팔기가 힘들 것이거든요. 네. 부품 조달을 중국 안에서만 모두 다 소화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특정 이 주요 핵심 부품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대만이라든지 가져왔었는데 그것을 못 가져오면은 자국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스마트폰도 줄어들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도표로 봤을 때 화이의 위치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러면은 이 수요가 2등 기업, 3등 기업 다른 중국에게 좀 가겠죠. 다 넘어가겠군요. 그렇죠. 중국 안에서도 버티기 힘들 거다. 점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네. 연상이 됩니다.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예. 수요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했을 텐데 이걸 못 지키면은 여기에 경쟁사의 2등, 3등, 4등 뭐 다른 경쟁사들이 수혜가 될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생각되는 거는 화이는 일단 제재가 됐어요. 네. 그러면 중국 안에 있는 2등, 3등, 4등, 5등 부품 회사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생산이 늘어난다. 예. 이들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부품사들 수혜가 되죠. 네. 반사적인 수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차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요. 화이에 대한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볼 거예요. 자, 그런데 화이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추이를 보게 되면은 네. 사실 중국하고는 조금 다르죠. 앞에 이 중국의 분위기와 예. 글로벌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뭐 보시게- 들쭉날쭉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대 그래프 하나에 예. 이 주요 지역마다 다 있는 것인데 음. 북미, 서유럽, 중남미, 이제 이 센트럴, 중동까지 해서 하나씩 다 뭉탱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전체적인 뭉탱이가 그룹이 줄어드느냐 높아지느냐 추이를 봐야 되는데 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글로벌 위치에서는 화이가 사실 뚜렷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중국에서만 계속 시장 그렇죠. 점유율과 수요량이 늘어났고 그렇죠. 다른 쪽에서는 실제 좀 줄어들었다라는 네. 거군요. 네. 사실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이제 화이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은 네. 사실 코로나 위기예요. 음. 줄어들었다는 거는 네. 전 세계에 대한 소비가 확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음. 앞에 제가 이제 점유율에 대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네. 화이의 점유율은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음. 똑같이 못 팔았던 시점이고 네. 점유율에 대한 출하량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음. 이건 이제 판매 대수. 아, 그래서 출하량이군요. 네, 판매 대수. 네. 판매 대수가 급감한 상태에서 거의 절벽에 가까운 자리까지 갔는데 이제 키워야 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는 이들 국가가 가장 심각합니다. 네. 이제 소비가 이제 살아난다면 여기서 커지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구매 대기자에 대한 위치가 중국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대기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사실은 도표가 앞에서는 2017년도 후반과 18년도, 19년도, 20년도 때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큰 그래프로 봤을 때 추세에 올라가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예. 이거는 이제 지금 18년도하고 19년도 보여줄 건데 지금 소비에 대한 출하량에 대한 급감한 상태.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태까지만 보여줬고 이제 회복되면은 여기서 살아나올 수 있는 네. 그런 그림인데 중요한 타이밍에 이 타이밍을 좀 놓친다는 게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요. 네.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화이에 대한 글로벌에서의 경쟁력이 이제 출하량에 대한 모든 기업들, 삼성, 애플, 화이,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에 대한 소비가 살아나는 포인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네. 화이는 그 시점을 놓쳤다라는 것. 그러면은 글로벌 안에서도 화이에 대한 점유율이 다른 쪽 경쟁사에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고요. 예.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출하량에 대한 기준을 이제 중국 안에서 좀 보겠는데 앞에서 보게 되면은 화이에 대한 점유율이 월등히 높았죠. 이 부분들 그리고 이제 비보, 오포, 샤오미 이들 세 가지의 그룹들을 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화이에 대한 중국 안에서의 점유율 낮아지면은 어디를 선택할까요? 비보 뭐 2등, 그리고, 3등 주자가 비보, 되겠죠? 오포, 음. 샤오미까지 이를 이제 이 중국 내 기업들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반사적으로 애플과 또 이제 삼성전자에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포인트를 봐야 되는 거는 이들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 네. 어디를 선택해서 주로 봐야 되는가? 당연히 비보, 오포, 샤오미 쪽을 봐야 되는데
샤오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래요? 가장 큰 수요가 될 수 있는 거. 왜냐면은 다음에 제가 이제 자료 좀 보여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들 보시게 되면은 네. 자, 화이는 이제 그러니까 9월 15일부터 해서 부품을 재고 이전에 부품을 재고를 쌓아놓기 위해서 네. 왜냐면은 2010 이제 9월 15일부터 해서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이전 그러니까 오늘까지겠죠. 미리미리 쌓아두자라는 오늘까지 측면에서. 재고를 쌓아놓기 위해서 음. 주문을 크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네. 물론 이제 한 달 전인 17일부터 음. 진행이 됐던 이제 제재안이었지만은 시간이 이제 점점 15일에 가까워질수록 주문량은 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늘은 아주 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게요. 마지막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되는 그런 이제 조달이 될 것 같고요. 음. 그러면 이 내용들은 사실은 이 화이에 대한 리스크를 분명히 경험하겠지만은 일단 그 리스크가 되기 전에 오늘까지는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럼 화이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 IT 기업들 실적 이번 9월 달에 혹은 8월 말에 이 한 달 동안의 실적은 네. 괜찮았겠죠. 그건 다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그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될 것이고 리스크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은 결국엔 실적에는 리스크는 실적에 대한 확인은 우리가 이제 3분기가 끝나고 나서 4분기가 돼서 이제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기다리는 입장에서 모를 수가 있어요. 아, 그게 크게 체감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타이밍상. 그렇죠. 타이밍이 미뤄지게 되는 거죠. 실적 발표는 한 두 달 있다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미 예상은 하자. 음. 그럼 만약에 시장에 대한 리스크 되었을 때 실적에 대한 회복으로 해서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도 있고 화해도 있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적이 괜찮았네. 확인한다면 주가의 모멘텀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떨어졌던 애들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계기의 뉴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에 대한 부분들 보게 되면은 중국 내에서는 비보, 오포, 샤오미, 애플 뭐 여기 삼성전자도 포함을 시킨다면은 네. 중국 안에서의 수에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화이에 대한 물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 IT 기업들이 신제품이 지원됐기 때문에 올해는 화이도 역시나 네. 그 부품들이 그래도 축적이 됐고 주문을 통해서 쌓아놓았다면은 올해까지는 지켜지지 않을까,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2021년도다. 내년도. 자, 화이가 이제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반사적 이해, 중국 안에서는 샤오미, 오포, 비보 이와 같은 기업들. 근데 해외에서는 삼성과 애플의 시장 점유율 네. 상승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중국 내부와 그리고 해외를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군요. 9월 15일부터 해서 제재가 계속해서 뭔가 답을 정해주지 않으면 네. 화웨이는 계속 이제 반도체 조달을 못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스마트폰 쪽에서는 계속해서 경쟁사에 반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화웨이 제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네. 만약에 삼성전자가 화웨이에 팔려던 반도체를 못 팔았다, 우리 거의 스마트폰이 더 잘 팔린다라고 생각하고 투자에 대한 생각이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삼성만 스마트폰, 애플에 대한 스마트폰까지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들 중에서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에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같은 날에는 또 내일 같은 날에는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화웨이에 대한 거래 규제가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만 이야기 드렸는데 화웨이가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품을 만들었을 때 네. 퀄컴이나 브로드컴에서도 이제 조달을 받았습니다. 이쪽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구매가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이들 회사들도 리스크가 될 텐데 예. 일단 이 부분들은 이제 퀄컴이나 브로드컴에서는 이제 수요에 대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다른 활로를 찾게 될 텐데 그리고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파운드리에 대한 위탁 생사도 차단이 되게 됩니다. 네. 보시게 되면 이제 퀄컴이나 브로드컴에서도 화웨이에 대한 구매를 못 한다는 얘기죠. 네. 양쪽으로 못 하게 될 것이고 양쪽으로 생산에 대한 차질이 생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게 좀 반사적인 이익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건 이제 제가 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죠. 네. 일단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은
중국 내에서는 샤오미가 제일 좋을 것이고요. 네. 중국 외에서는 삼성전자, 애플이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것인데 네.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오포나 비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은 가격에 대한 형상이 굉장히 저가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샤오미가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삼성전자, 애플 물론 화이라는 것은 자국 내에서 중저가 폰까지 좀 다양한 이 레벨로 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밑에서는 샤오미, 오포 그리고 비보에 대한 경쟁 위에서는 삼성전자, 애플과의 경쟁 다 할 수 있었던 회사가 네. 화이입니다. 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스마트폰에 대한 강의를 했었을 때 삼성전자가 어느 시장에 주력을 하고 있고 애플이 어느 시장에 주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화이가 어느 시장에 주력을 하고 있는지 도표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맞아요. 동그란 도표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그거를 다시 한번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 하나 보도록 하죠. 네.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화이에 대한 도표인데요. 예. 아시아 지역, 뭐 당연히 자국의 판매량이 가장 클 수밖에 없고, 따라서 아시아가 압도적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럽과 북미 지역에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샤오미를 좀 볼게요. 샤오미는 절대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압도적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샤오미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크지 않다. 그러면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타겟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입장에서는 샤오미가 크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아시아 시장에 대한 이 내륙에 대한 경쟁은 샤오미가 많이 가져갈 것으로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 밑으로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애플에 대한 이제 시장인데 사실 거의 유사하죠.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으로 이제 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네. 이 내용들은 어떻게 화이와도 이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화이에 대한 모든 영역에서의 부진은 이들 애플과 삼성전자에게는 이득이 될 것이다. 네. 라고 드리겠고요. 근데 제가 이때 이야기 드릴 때마다 항상 빼놓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LG전자예요. 네. 그때도 그 예. 말씀을 해주셨던 예.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낼 때도 LG전자 얘기 안 했거든요. 네. 이게 구조가 좀 많이 달랐어요. 근데 다르죠. LG전자의 주 시장은 북미에만 있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아시아나 서유럽 쪽에서는 완전히 길을 못 펴요. 점유율이 비중이 상당히 낮아요. 네. 네. 대신에 이제 북미 지역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장은 북미 지역에서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북미 지역에서의 화해 역할은 이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있었을 때 북미 지역은 계속해서 감소 추세가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 애플에 대한 경쟁으로는 크게 눈에 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뭐 LG전자가 이쪽에서 점유율 나더라도 크게 염려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음. 글로벌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은 지금 애플과 삼성전자의 이쪽으로만 집중돼 있는 집중될 상황. 수밖에 없기 때문에 LG전자에 대한 경쟁은 안 볼 것 같다. 네. 이야기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내용들도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화이 제재가 이 한국 IT 부품사에게는 반사익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2포인트군요. 그렇죠. 반사익. 반사익이 될 것이다. 스마트폰 부품 조달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화이 조달에 대한 부품사들도 3분기 때 조금 더 이 판매량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인데 다만 이제 화이를 제외한 오포, 비보, 샤오미, 애플 또 안에 서 있는 삼성전자 를 가지고 있는 공급사 체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네. 반사이익에 대해서 기대를 할 것이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화이 압박에 대해서 이 단기적으로 주문량이 급증했다는 것. 이거는 3분기에서 후제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예. 그러면 화이에 공급을 하지 않았던 회사들은 수혜가 되는 것이냐? 화이에 공급을 했던 회사들은 리스크가 되었다가 나중에 또 수혜가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네. 화이에 공급을 안 했던 회사들은요. 여기에 아예 링 자체에 거론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시장에 대한 관점이 이쪽에 보이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화이에 대한 연결고리 가지고 있던 회사들에 대해서 3분기에 대한 체인에 대해서 얘기 들 것이고 예. 다만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엔 고객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고객사를 잃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다음 고객사가 있는지도 종목에서 알아놓으셔야 돼요. 네. 완벽하게 화이에 대한 집중력이 높은 회사들은 분명히 네. 아주 큰 리스크가 되겠죠. 근데 화이를 떠나서 다음으로 갈 수 있는 네. 오포, 비보 그리고 샤오미, 애플, 삼성에 네. 대한 고객사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종목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 화웨이와 연결고리가 있으면서 동시에 화웨이를 대체할 만한 그렇죠. 그런 다른 회사도
안고 있는. 있어야죠. 만약에 이제 그 공급 체인이 다양하지 못한 회사들은 네. 사실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샤오미를 좀 더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네. 먼저 이제 상단에 있는 이건 뭐냐면은 스마트폰의 가격대별로 해서 경쟁 구도 어떻게 되고 있느냐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보면은 저 안에 금액에 대해서 레이블이 되어 있습니다. 낮은 가격부터 높은 가격까지. 그렇죠. 네. 높은 가격에서 경쟁력을 보시게 되면은 확실히 애플이 많네요. 네, 애플 그리고 삼성이죠. 애플과 삼성이 프리미엄 폰을 잡았고 네. 차회에는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는 이미 이제 이 경쟁 체제가 더 확고히 될 것이다. 네.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칸 보면은 이제는 삼성하고 화이하고 비슷하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서 화이에 대한 공급 차질 삼성이나 애플의 수혜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 내려갈수록 애플에 대한 이제 점유율이 좀 낮아집니다. 점점 삼성 점유율이 네. 좀 높아지고 있어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프리미엄 모델을 가지고 고가폰이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체인에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화이 프리미엄 폼도 있고 중저가 보급형도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화이에 대한 점유율에서 상당히 이번에 효과가 날 것이다. 여기서 지금 화웨이가 차지하고 있는 저 공백 부분을 삼성이나 애플 다른 회사들이 가져갈 것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프리미엄 폼 쪽에서는 애플도 경쟁성이 있지만은 중저가로 내려올수록 애플에 대한 경쟁력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대신에 삼성전자에 대한 반사 이익 혹은 하위권에 있는 반사 이익. 근데 보시게 되면은 중저가 폰에 대한 레이블을 봤을 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샤오미 이 주황색에 대한 포인트인데요. 네. 사실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중저가에 대한 시장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항상 고르게 뭔가 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네. 회사는 샤오미. 샤오미. 네. 어느 일정한 이 가격권에 집중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을 제가 오늘은 가져오지 않았는데 네.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은 오포나 비보보다 샤오미에 대한 점유율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네. 역전이 되죠. 그런데 화이에 대한 제재는 중국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반사이익은 샤오미에게 크게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로 봤을 때 오포나 비보 같은 경우에는 중앙권에서 많이 보이지만은 네.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브랜드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샤오미에 대한 중국 내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은 샤오미에 대한 점유율이 좀 더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샤오미에 관련된 부품사들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 애플이 가장 주가 될 것이다.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 애플 쪽으로 화이에 대한 물량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네. 우리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왜 갑자기 궁서체가 나온? 네, 진지하네요, 이거는 갑자기. 이제 미국에 이제 화이를 제재했던 그 제재안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이 내용들은 이미 이제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되었던 것인데 네. 지난해 지난해 5월 그리고 올해 8월까지 해서 이 제재안이 확정이 된 겁니다. 첫 번째 제재안을 보시게 되면은 화이와의 질긴 싸움이 좀 오래됐잖아요. 네. 화이를 제재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반사이익이 될 것이다. 같이 리스크 받을 것이다. 5G 내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경험했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사이익에 대한 효과를 1년 동안 누렸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 보는 건데 작년 5월 달에 나왔을 때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화이의 반도체를 공급하는 미국 업체는 네. 미국의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국에게만 얘기한 거죠. 그렇죠. 자국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화이에 대한 경계를 좀 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제재안으로 좀 바뀐 게 네. 화이가 설계한 반도체. 자, 우리 이제 미국 업체들은 너희한테 안 해. 네. 그런데 추가적인 제재를 하는 거예요. 음. 너희가 설계하고 있는 반도체 미국의 기술 쓰지 말라. 이 내용이 부과된 겁니다. 네. 너희가 설계한 거. 음. 그러면은 반도체라는 거는 처음 만든 건 미국이거든요. 예. 반도체 기술은 미국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쓰지 마 이거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를. 근데 두 번째 너희가 설계한. 네. 그래서 남이 설계한 걸 가져왔어요. 이게 점점 심각해지네요. 네. 남이 설계한 거. 그래서 화이에 대한 파운드리가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네. 못 들으셨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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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가 설계한 거 못 썼으니 다른 사람이 네. 설계한 거 갖고 와. 내가 설계한 걸 못 쓰니 남이 설계한 거를 위탁받아 왔어요. 네. 파운드리를. 그래서
TSMC하고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에 대한 수요가 괜찮았습니다. 네. 화이에 대한 공급이 좋았어요. 만약에 근데 이게 되었을 때 대체했는데 끊어졌어요.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악재예요. 그런데 그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보는 것도 중요하다. 네. 제가 말로써 풀어가면요. 음. 삼성 여기서 이제 화이에 대한 이 공급 체인을 가지고 있고 다른 데도 공급 체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네. 또 한 가지가 화이에 대한 점유가 음. 크지 않았어야 돼요.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화이에 대한 점유율이 5% 미만입니다. 네. 5%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 그런데 5% 당장 없더라도 삼성전자는 유지가 됩니다. 괜찮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제 그 화이의 제재를 통해서 그 5%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반사액이 나올 수 있는 다른 주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3월달 이제 3분기 때 화이에 대한 선 발주 물량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네. 5%만 납품하던 이 화이가 갑자기 공급량이 늘어나요. 이건 플러스 알파예요. 네. 그렇죠. 그거에서 실적이 괜찮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본다면은 기업을 찾을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음. 화이에 대한 점유율이 아주 비중이 크지 않은 연결고리는 있되 그게 너무 크지 크지 않아서 데미지가 단기적으로 확 오진 않는. 그렇죠. 데미지가 단기적으로 있겠지만은 네. 장기적으로 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점유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데미지는 분명히 받지만 그 데미지를 장기적으로 의식하지 않을 만큼의 비중. 네. 근데 크지 않은 비중이 얘네들이 발주 물량을 크게 내. 그럼 득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물량을 다 없애버려도 5%밖에 안 된다. 네. 이런 기업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런 기업이 있어요. 있습니까? 많아요. 아, 그래요? 많아요.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전자예요. 화이에 대한 비중이 5%가 네. 안 돼요. 근데 화이가 물량을 발주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럼 3분기는 땡큐. 오히려 그냥 좋은 얘기만 더 부각이 그렇죠. 될 수 있는 거죠. 3분기는 오히려 땡큐. 근데 나중에 이제 내년부터 해서 화이가 사라진다? 5% 사라져도 돼요. 5%를 사라지고 그보다 더 큰 애플이나 삼성전자 스마트폰 쪽으로 들어가는 반도체가 많다? 훨씬 더 이익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중요하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도 볼게요. 제가 사실은 이제 세 번째 내용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거든요. 네. 자, 화이에 공급되는 반도체에 미국의 기술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도 화웨이에 주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화이 너희가 개발한 거 음. 우리 기술 쓰지 마. 그래서 화이가 남의 기술 갖고 와서 위탁 생산해서 썼는데 그것도 이제 안 이제는 되는 그것도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야기 들었던 스마트폰, 반도체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리스크는 맞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국의 기술, 반도체의 미국의 기술. 네. 이거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 반도체 기술은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 예. 미국의 허가가 없으면 반도체를 팔 수가 없구나. 라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삼성전자를 왜 크게 보느냐?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의 끈을 놓고 미국을 잡았어요. 네. 왜? 이 안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허가 없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디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미국도 중국도 반도체 자급자 쪽에 대한 정책을 펼칩니다. 네. 이 화이 제재가 있기 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 2030이라고 해서 중국이 대대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해요.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 굵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 이거는 뭐냐? 반도체에 대한 소비가 우리가 가장 큰데 우리의 제품을 써야 된다.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자. 이게 반도체 굵기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IT, 5G 등등에서 수요가 필요한데 반도체를 생산을 해야 돼. 우리 걸로 쓴다. 그런데 미국의 색깔은 좀 다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설계가 우리가 하고 생산은 너희가 해. 대신에 그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자, 중국하고 미국하고 다른 거예요. 자, 중국을 선택한다면은 결국엔 자기네들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을 부르는 건데 네. 미국은 우리는 설계로 벌 것이고 너네는 생산을 해. 삼성의 입장에서는 설계에 대한 시장도 탐이 나지만 네. 생산에 대한 보장이 된다라면은 중국을 버리고 나중에 중국은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미국을 잡으면은 경쟁이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추이, 살 길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와 TSMC가 미국의 텍사스 지역으로 가서 공장을 짓습니다. 이 내용 중국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안에서 벌써부터 IBM, 엔비디아, 네. 퀄컴, 애플, AT&T 이런 기업들에 대한 수주가 벌써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주가가 앞으로 괜찮다는 거예요. 네. 미국을 업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 화해에 대한 제재가 우리나라 IT 기업들에 대해 반사적인 이익이 된다. 이것을 네. 크게 보자. 단기적인 리스크는 있을 수 있다. 판매하던 거를 못 파니까.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큰 시장이 남았다.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 화해 제재라는 키워드를 잡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시간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 추천주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TSMC와 결국에 TSMC와 삼성전자의 싸움인데 네. 반도체 쪽에서 이 두 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부분은 미세 공정합니다. 네. 지금 이제 5나노급에 대한 수주 경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5나노급을 가기 위한 미세 공정화, EUV 관련된 정보도 보셔야 되겠고, 네. 그리고 EUV처럼 이 반도체 미세화할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슬로건 작고 얇게 만드는 게 기술이라 했잖아요. 자, 레이저 얼리널링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가 그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사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다 갔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사도 괜찮은 종목. 이 종목도 오늘 좋잖아요. 이 종목도 좋습니다. 그런데 위치상으로 봤을 때 지금도 지금 괜찮다. 사도 괜찮은 종목. 다른 종목도 다 갔어요. 뭐 유진테크, 테크윙, 뭐 제가 이야기 들었던 뭐 다 잘 갔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괜찮은 종목. 이오테크닉스 가져왔는데요. 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를 본다라면은 10만 5천 원에서 11만 5천 원 사이라면 충분히 사셔도 될 가격이고요. 예. 목표가는 사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9만 원대, 8만 원대 이야기 드려갖고 제가 더블 외쳤거든요. 네. 그 가격이 18만 원입니다. 그래서 18만 원대까지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겠고요. 자, 손절 라인 때는 9만 8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추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이관모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양시장 후반까지도 상승권 계속 지켜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신중하게 투자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